안녕하십니까. 문상일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미국 투자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투자비자에 대해서 오늘 여기 표에 보듯이 투자비자 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투자비자는 반드시 국적이 한국 국적자여야 됩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의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투자비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분 인수도 중요하고 그 50% 이상의 소유를 하면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링 인트레스트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간혹가다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업을 할 시에는 50% 인수를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 이미 사업하고 계신 분이 관리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동업을 할 경우에 투자비자 발급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충분히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 미국인과 동업을 할 수 있지, 한국에서 그냥 특별히 그 업무, 사업체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함부로 동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금의 출처는 증여나 세금 신고, 충분한 세금 신고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세금 신고를 너무 낮게 하시거나 본인이 증여받은 기록이 없다거나 하시면 투자금 출처를 설명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투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행에 그냥 송금만 한다고 해서 투자가 되신 건 아니고, 해당 자금을 은행에 송금한 다음에 그 송금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투자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실제로 매물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사업체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불을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나 뭐 자재 같은 걸 살 때 충분한 돈을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그 이제 투자비자가 나오면 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셀러한테 주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여시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영사와 인터뷰할 때 현재 자금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으면, 뭐 만약에 이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투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변호사분들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많이 쓰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더 안전하다고. 실제로 이건 안전한 게 아니고 별 무의미한 제도라고 봐요. 예. 에스크로우 어카운트가 그 한국 투자자들한테 좀 안정성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비자 발급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 외에도 실제로 자금이 쓰여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미국 투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 중이어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임대 인테리어만 한 상태에서는 비자를 신청하시면 투자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체인 경우에 사업체를 운영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 지속된 뒤에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체를 하시게 되면 임대, 인테리어 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월급이 충분히 나가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십니다. 여섯 번째로 모얼된 마지널인데, 이거는 이제 해당 사업체가 충분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기존 비즈니스를 매입하는 경우에 당연히 세금 신고 자료랑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자료로. 근데 신규 사업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 월급 주고 그 월급을 준 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엄청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수익이 좀 증가한다는 것만 보여주셔도, 영사가 어차피 처음에 신규 사업체인 경우에는 미국 투자 비자가 2년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은 체류 기간을 확보하셔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시면 되십니다. 그 일곱 번째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인데, 신청자의 자격 요건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갑자기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자 거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체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세탁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를 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영사가 아무래도 의심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 사업체를 충분히 운영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어, 아니면 유사 업종에 좀 취업을 하셔가지고 한 몇 달이라도 경력을 쌓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미국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매입하거나 설립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비즈니스를 매입하는 경우인데, 기존 비즈니스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이 비싸져서 그렇지 비교적 쉽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비즈니스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 신고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 자료는 최근 3년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최근 3년치의 넷인컴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넷인컴이 그 해당 주에서 거주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자 비자를 신청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넷인컴을 확인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직원들의 월급을 충분히 주고 난 뒤에 넷인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직원 월급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 폼 941이나 I9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넷인컴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내가 이 사업체를 인수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야 그걸 근거로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넷인컴이 너무 적거나 직원 수가 너무 적거나 또는 이제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월급을 너무 적게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즈니스 업체를 방문해서 일정 시간 동안 매출을 직접 체크하셔야 됩니다. 간혹 그 비즈니스를 파시는 분이 그 이제 실제로 한국에 계시다는 이유로 그냥 세금 신고만 좀 부풀려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잘못하시면 이제 인수하시고 나신 뒤에 매출이 급감해서 예, 수익을 엄청나게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기존 매입뿐만 아니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매입 시에 중요한 부분이 그 본인 건물에다가 사업장을 여시는 게 아니면 대부분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실제로 임대 계약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한 1, 2년 영업하시다가 잘못하면 거기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 계약서나 그 임대 연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사업체를 인수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내가 그 임대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동업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비자 발급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 사업체에 경험이 없으신 분이 동업을 한다든지 친인척과 함께 뭐 거래를 해서 뭐 친인척은 미국에 계신 친인척은 뭐 한 40 몇 프로 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이 한 50 몇 프로 하셔가지고 그 지분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투자 비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업의 경우는 가능하면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이 충분한 경험과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시면 동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미국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한 비즈니스 매입 두 번째 방법은 신설 비즈니스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투자금으로 신설 법인을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사업체 설립 이후에 임대 계약 및 그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인테리어라든지 설비들을 마련해서 본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려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 투자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그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본인이 비즈니스를 설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충분히 한국에서 노하우가 있으시고 미국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 신설 비즈니스를 설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한국에서 경험이 없으시고 하신 분들은 이 신설 비즈니스를 설립하시다가 잘못하면 시간하고 돈만 낭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민법 변호사랑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 비즈니스를 설립하는 경우에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보통 비즈니스 계획과 예상 재무제표 같은 거를 이제 회계사를 통해서 작성하게 하고, 그 투자금으로 사업장의 인테리어나 설비, 임대, 고용인의 월급을 충분히 지출하시고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될 때 저희가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투자금 지출 증명도 중요한데, 한국에서 송금할 때도 자금 출처 및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사용하는 부분도 충분히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 비즈니스 설립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금이 제일 낮게 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에서도 신설 비즈니스 설립을 통해서 투자비자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2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2비자 신청 절차는 그 앞서 얘기한 신설 비즈니스 설립과 기존 비즈니스 매입 등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자격 요건 확인만 되신다면 보통 전체 기간이 한 2달 정도면 투자비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E2비자 진행할 시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비즈니스 설립을 하신 다음에 그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 서류를 인터뷰를 잡으면서 대사관에 미리 접수를 해 놓습니다. 미리 접수하시면 보통 한 달 뒤에 이제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인터뷰가 많이 밀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터뷰 가셔서 서류만 충분히 잘 준비되고 비자 인터뷰를 잘 하시면 그 비자 발급에는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제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 잘 이제 준비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 하시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의 비자 발급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E2 신분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2 신분 변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절차인데, 간혹 이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을 경우에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에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만약에 관광비자나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 입국하셔서 거기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 변경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관광비자 및 다른 비자로 입국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이 무비자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ESTA로 입국할 경우에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다른 비자, 이스타가 아닌 관광비자 및 그 외에 다른 비자로 입국을 하시면 입국한 이후에 사업체를 인수하시고 설립하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 입국하실 때 신분 변경 의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입국하시고 90일 뒤에 사업체 인수 및 설립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체 인수 및 설립이 완성되었다면 신분 변경 신청을 위해서 폼 I-129랑 그 다음에 동반가족이 있을 때는 I-539라는 양식을 사용해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분 변경은 프리미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경우에 15일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신분 변경의 단점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과정이 아니라 체류 자격만 변경하다 보니 만약에 중간에라도 한국에 나오시게 되면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영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왜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가서 신분 변경을 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신분 변경 의도가 만약에 이제 입국할 때 처음에 다른 의도가 가졌다고 영사가 판단하거나 하면 한국에서의 미국 투자비자 발급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민 변호사랑 상의하셔가지고 수속을 진행하셔야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투자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비자 E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 다른 투자비자 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